교재는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수동결산, 즉 일반전표 입력을 통해서 결산하는 게 두 문제.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하는 문제인 자동결산이 세 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결산 안 하시고 그냥 일반전표 입력에 다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입력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계정 과목 잘못 입력하면 틀리게 됩니다. 첫 번째,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동대문 전자주식회사의 주식을 공정가액 1,500만 원으로 평가하다. 기말이 됐는데 공정가액이 1,500만 원이래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대문 전자주식회사의 장부 가격을 알아봐야 되죠. 알아보려면 어디 가요? 회계 모듈에 합계잔액산표 맞습니다. 12월 31일로 조회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더블 클릭. 보니까 동대문 전자. 동대문 전자 거네요. 그죠? 3,200에 사서 2,200 처분했고 1,000만 원 남았네요. 1,000만 원짜리가 1,500이 됐대요. 와우, 얼마 벌었어요? 500만 원의 평가 이익이 발생됐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오시고요. 차변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07번 선택하시고요. 500만 원만큼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대변에 평가 이익입니다.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인 905번으로 선택하십시오. 500만 원 이렇게 평가된, 즉 상향 조정된 금액만큼만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500만 원 늘려주시고 대변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으로 500만 원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처분 이익으로 하시면 안 돼요. 기말에 평가한 거죠. 그래서 평가 이익으로 잡습니다. 두 번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30만 원을 계상하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30만 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쵸? 다음 연도에 지급할 거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발생시켜 주시고요. 3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미지급금으로 안 하고 미지급 비용으로 합니까? 라고 하는데 결산에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건 미지급 비용으로 분류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실무에서도 업무 처리하시기도 쉽고요. 뭐 미지급금으로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산에는 미지급금보다는 미지급 비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동결산 다 했네요. 두 문제 했으니까. 그럼 자동 결산할 거예요. 전체 메뉴 클릭. 결산 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까지 열어주시고요. 자, 상품 매출원가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인. 첫 번째 자동 결산 볼까요? 자, 세 번째.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 1%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에 설정하다 그랬습니다. 매출 채권은 뭐와 뭐죠?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 그래서 외상 매출금 따로, 받으러옴 따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합계 잔액 시산표 열어주시고요. 조회 버튼 누르겠습니다. 항상 계산하기 전에는 조회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외상 매출금 잔액란 5억 5,525만 5천원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세요. 계산기 있습니다. 곱하기는 D고요. 1%니까 0.01입니다. 그리고 보충법이라는 건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것만큼 빼고 채우는 거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찾아보니까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86만 원 있습니다. 86만 원 빼겠습니다. S 86만 원 그랬더니 올해 즉 단기에 대손상각
해야 될 금액이 469만 2,550원입니다. 계산기 그대로 두시고요. 결산자료 입력 오세요. 판매관리비 쪽으로 내려오셔서 여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밑으로 너무 확 내리지 마세요. 살짝 내리시면 대손상각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상매출금 란에다가 469만 2,550원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이때 숫자 잘못 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입력하세요. 이렇게 입력했으니까 계산기 다 썼죠? 닫고요. 하나 더 해야 됩니다. 학계전액 쌈표 다시 열어서 받으러옴 750만원, 대손 충당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 2개 지우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C 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와서 컨트롤 V 한 후 공 2개 지워주십시오. 이때 공 3개 지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아니면 계산기 열어서 계산해 갖고 오세요.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75,000원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에 대해서만 하시면 돼요. 네 번째, 모든 비유동 자산입니다. 모든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다 해야 돼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그러면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에 나와 있는 감가상각비를 다 일일이 더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체 메뉴 클릭. 고정자산 등록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클릭해 주십시오. 유형자산 총괄에다 놓으시고요. 조회 버튼 누르시면 우리 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건물과 비품이네요. 여기에서 어떤 금액을 써야 되냐? 그렇죠. 단기상각비 요 금액이죠. 컨트롤 C 건물입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대손상각 바로 위에 있는 건물란에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500만원. 또 있었죠?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클릭해서 이번에는 비품입니다. 270만 6천원이네요.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비품란입니다. 컨트롤 V 요것도 자기 란에다가 잘 찾아서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잘못 놓았다 그러면 틀린 게 됩니다.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무형자산 총괄도 눌러보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그냥 패스. 그래서 모든 비유동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유형자산 총괄, 무형자산 총괄 두 개 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감가상각비 계상했어요. 다섯 번째,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의선출법으로 한다. 즉, 재고자산 수불부 마감을 할 때 선의선출법으로 마감한다 라는 얘기예요. 자, 물류관리, 재고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신나게 눌러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품목이 다 조회가 됩니다. 기능모음 열으셔서 평가 방법에 선의선출법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이 부분은 항상 뭐가 되어 있냐면 선의선출법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감. 그러면 아까 적용을 선의선출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팅이 됐습니다. 우리가 건들 거는 그렇죠. 일괄 마감 요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확인. 그래서 마감이 여로만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로 되어 있으면 모두 마감이 된 거예요. 하단을 내려볼까요?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재고 금액을 다 더해야 되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 재고자산 명세서 12월 엔터 해주시고요. 그러면 상품의 자산별 합계가 나와요. 재고수량 280개고요. 3,636만원입니다. 됐나요?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상단으로 올리셔서 기말상품 재고액란에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3,636만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죠. 전표 추가. 예. 그리고 일반 전표에 오셔서 조회 버튼 꾹 눌러주세요. 상품 매출원가 들어왔는지, 감가상각비 들어왔는지, 대손상각비 들어왔는지를 꼭꼭꼭 확인합니다.
전표 추가를 안 하고 결산자료 입력까지만 했다. 그러면 세 문제가 틀리게 됩니다. 4점씩인데 12점이나 날라가요. 그래서 반드시 일반 전표에 오셔서 결산 분계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번째,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의 답안을 등록하시오. 즉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여러분이 숫자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연습하시는 거니까 뭐 콤마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냥 숫자만 입력하시는 그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총 7문항이 출제되고 있어요. 첫 번째, 9월 30일 현재 매입처 주식회사 도시전자에 대한 외상대금 미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미지급액이니까 내가 갚을 돈이죠. 잔액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도시전자의 거래처 원장 열어보면 되겠죠. 전체 메뉴 회계 모듈로 오셔서 전표 입력 장부의 거래처 원장입니다. 자, 1월부터 9월 30까지 조회를 해주시고요. 계정 과목 눌러서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도시전자의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1,030만 원이 되겠네요. 잔액 1,030만 원. 두 번째, 7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통신비 지급액 중 금액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월계표에서 밖에 볼 데가 없어요. 아니면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 볼까요? 그게 더 편하겠다. 전체 메뉴 총계정 원장. 여기 있네요. 클릭. 자, 월별로 볼 겁니다. 계정 과목은 통신비. 몇 번째 통신비 봐야 돼요? 800번대. 그렇죠. 800번대 통신비 보세요. 7월부터 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11월까지 가장 많이 지출된 달은 10월이네요.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10.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 또는 월계표. 월계표는 이렇게 각 달마다 보셔야 돼요. 근데 얘는 여기서 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세 번째,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요 기간까지의 보통예금 인출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보통예금은 찾게 되면 어디에다 입력하죠? 대변에 입력하죠. 그래서 대변 금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1 월계표 열어주시고요. 2월 1일부터 6월 30까지입니다. 아니면 계정별 원장 일일이 더하시든지 아니면 누계해서 그 전 거를 빼셔도 됩니다. 보통예금 커져 갖다 놓고 대변 금액이니까 개 1,873만 원이 답이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중간에 기간을 잘라서 보는 거는 1월계표가 가장 보기 쉽습니다. 네 번째, 11월 30 현재 받으러옴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11월 30 현재의 잔액을 물어봤어요. 어디 가서 볼까요? 합계잔액산표 맞습니다. 전체 메뉴 합계잔액산표 11월 30으로 보셔야 돼요. 받으러옴 커져 갖다 놓으시고 잔액이니까 이 금액이죠. 6,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체 메뉴 KIFRS 재무제표에 KIFRS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클릭. 12월 조회해 주시고요. 영업이익을 물어봤죠? 판매관리비 밑에 있는 영업이익입니다. 예입니다. 8,200, 19,450원이 답이네요.
요거 손익계산서 열어도 되지 않나요? 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제에서 KIFRS 포괄손익계산서 열어라. 그러면 그거 여세요. 그게 더 편리합니다. 자, 6번.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감 안 하고 온 것 같은데 에러 메시지 뜰 것 같아요. 그죠? 전체 메뉴 KIFRS 재무상태표 12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뜬다고요. 즉 손익 대체 붕괴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찍다 보면 맨날 마감해야 되는데 마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마감하러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손익계산서 열겠습니다. 12월 확인해야 되는 건 그렇죠. 당기순이익 1억 459만 8,629원 전체 메뉴에 이번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죠? 아니요. 아니면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당기순이익 불러왔어요. 이때 전표 추가하는 거죠. 전표 추가. 일반 전표 오셔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대체분계, 손익 대체분계가 일어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손익의 몽땅, 수익 손익, 비용 손익에 다 해고 그 다음에 잉여금 대체분계까지 일으켰거든요. 이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에러 메시지가 뜬 거예요. 전체 메뉴 재무상태표 12월 사라졌어요. 그러면 KIFRS 재무상태표도 사라졌겠죠? 자, 전체 메뉴 KIFRS 재무상태표 조회 버튼 눌러보세요.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거를 안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감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감 안 했다고 해서 틀리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 항목 금액인 2억 334만 2,179원이 답이네요. 7번째, 1월부터 6월까지 제습기에 재고 수량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재고 수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수불부. 물류관리 오셔서 재고자산 수불부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제습기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놓고 제습기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 6월의 재고 수량이니까 끝에 거 160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회의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